처음 인사드리는 프루덴셜 생명 지점장 연미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첫 교육이라 굉장히 저 나름대로는 내일 가면 사람 많겠다 본사인데 일당 100이라고 생각하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루덴셜 혹시 회사 아세요? 네, 프루덴셜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제가 이제 전국을 다 맡다 보니까 지방에 내려가 보면 프루덴셜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 아시니까 회사 소개는 제가 굳이 하지 않고요. 저는 오늘 그 프루덴셜에만 유일하게 있는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이라는 상품을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기존의 업계에는 지금 달러 종신 매트라이프에 하나 나와 있고요. 삼성생명이 곧 달러 종신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근데 향후에 어떤 회사도 프루덴셜만큼의 달러 연금을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니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보시면 압니다. 자, 그러면 왜 프루덴셜을 해야 되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일단은 동기부여 차원에서 시책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책은 이번 달 달러 PDI, 요게 이제 달러 아까 말씀드렸던 평생소득 변액연금이라는 상품이고, 요게 이제 월납이 있고 일시납이 있습니다. 근데 월납의 경우에 140% 현금 시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VIP 변액연금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그거는 100만 원 이상이었을 경우에 납기 무관하고 뭐 140% 현금 시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달러 상품을 출시한 기념으로 달러북을 드리고 있어요. 혹시 달러북 보신 분 계세요? 이렇게 생긴 건데 드리진 않아요. 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혹시 또 착각하실까봐.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1달러짜리 이렇게 지폐가 10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거 어디서 쓸까요? 여행 같은 데 가시면은 호텔에다가 이렇게 한 장씩 놔두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저희가 원래 지난달까지는 3건까지밖에 안 드렸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 달 한 건 판매당 2건씩 드리고, 이걸 언제까지 드리냐? 계속 드립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동일하더라도 건수가 나눠지면은 전부 다 드려요. 건별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최소 보험료가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실 텐데, 최소 보험료는 300달러입니다. 최소. 그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한 35, 6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피보험자 동일해도 뭐 건수를 나누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품을 얘기할 때 꼭 빼놓지 않고, 그리고 빼놓지 않고가 아니라 가장 강조해야 될 부분이 바로 달러예요. 달러. 여러분들 달러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생소하다? 좀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막 엄청 친숙하진 않잖아요. 내가 지금 내 주머니에 달러 있다 이러신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있으세요? 얼마 있으세요? 1달러? 2달러? 행운 앞에? 100달러요?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네요. 네. 왜 갖고 계세요? 100달러를? 쓰시려고? 여기 롯데타워. 아니, 생겨서 갖고 다니는. 그래요? 제가 여기 교환에 넣지 않았는데, 롯데 저기 타워에 가보면은 그 랍스타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화폐를 받습니다. 돈을 달러로 받습니다. 네, 아침이라 지금 정신이.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드릴 건데, 제가 요즘에 이 슬로건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달러 문화가 되다. 이제 그 달러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투자 개념을 넘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연 그걸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 누가 먼저 미리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다가올 기회에 대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4가지를 다 얘기하면 한 3시간 걸릴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이 중에서 하나만 딱 얘기할 거예요. 달러 기회가 되다. 뭐 앞에 건 다 아시잖아요. 기축통화 안전자산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꿈에 대해서는 옛날에 많이 얘기했었는데, 하여튼 시간 관계상 3번째 기회가 되다라는 얘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라는 거는 굉장히 저는 그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이 상품을 얘기할 때 가장 비교 대상을 많이 하는 금융기관은 은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똑같이 1억 원이라는 돈을 은행에다 맡겼을 때,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 근처 혹은 뭐 서울 어디든 간에 지금 이자 한 몇 퍼센트 줄까요? 1에서 2% 정도 줄 겁니다. 1년 동안 1.2% 정도 이자를 받으면 101만 원 정도의 이자 소득이 붙더라고요. 뭐 흔한 일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방점을 찍은 곳은 여기 1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큰 목돈을 1억 원이라는 돈을 은행에다 맡겨놔 봐야 무려 365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야만 내가 100만 원이라는 이득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달러에 대한 아주 개념이 없는 고객분들한테도 이 지금 보고 계시는 한 장의 작은 표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얼마만큼 이 달러를 가지고 있었을 때 향후에 환차익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을 만약에 달러를 사요. 1억 원어치를. 그러니까 1달러당 1,000원이라고 쳤을 때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10만 달러를 사는 겁니다. 10만 달러는 가만히 있어요.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원화에 대한 가치가 바뀜에 따라서 이제 환차익이라는 걸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10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1,000원이었던 가치가 1,010원이 됐을 때 내가 만약 1억 원어치의 달러를 사면 얼마만큼의 환차익을 볼까요? 그렇죠. 100만 원. 감사합니다. 굉장히 계산이 빠르시네요. 빨리빨리 계산이 안 돼요, 이게. 그죠? 그런데 제가 2019년 11월 19일 날 지난주에 교육할 때 정확히 10일 전에 2019년 11월 9일부터 19일 요 10일 사이에 딱 10원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100만 원에 대한 가치는 어느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도 혹은 굉장히 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고객한테 상품을 판매할 때 내가 팔고 있는 상품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 가치를 높여야겠죠. 그랬을 때 100만 원, 1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은행에 내가 넣어놔야만 이자 소득세 제거하고 그래야 100만 원이라는 이자 소득이 발생하지만 환차익이라는 거는 내가 빠르면 뭐 제가 아까 10일 얘기했지만 빠르면 하루만 해도 10원이 올랐을 때 10원이라는 가치가 크진 않잖아요. 굉장히 작은 단위인데 이 작은 단위 하나만 올라도 1억을 맡겨놨을 때 100만 원에 대한 내가 환차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을 하나 더 붙이면 10억을 맡겨놓으면 10원 오르면 얼마일까요? 공이 하나 더 붙겠죠. 1,0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10원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공을 하나 더 붙이면 100원이면요. 100원이면 1억에 1,000만 원. 10억에 1억이에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소득을 은행에서 가져가려면 몇 년 걸릴까요? 10년 걸립니다. 아니요,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향후에 마이너스 금리로 계속 점점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이 상품을 가입해서 100원에 대한 환차익이 발생했을 때 은행이 해줄 수 있는 10년의 가치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환차익이라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업계에 유일하게 지금 달러 지금 종시는 매트라이프 팔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저축성처럼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추가 납입해서 원금 도달 수준을 빨리빨리 높이는. 그러다 보니까 불안전 판매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품은 물론 종신보다 그 수당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판매하시는 건 여러분들 선택이지만 향후에 이 상품을 안내했을 때 고객들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건 확실해요. 이미 고마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사례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제가 10원, 100원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과거 사례를 통해서 과거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적이 있었죠? 몇 년일까요? 1997년, 8년도 IMF 때였어요. 이때 나는 굉장히 달러 가지고 있어서 재미 좀 봤다. 계세요? 많이 안 계시죠? 그때 혹시 그때 배경으로 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 계세요? 업계 사람들 한 번씩은 다 봤는데. 거기에 유아인이 나와요. 유아인이 나오고
유아인이 고려종금이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요. 투자자 자기의 원래 기존 고객들을 모셔다 놓고 막 이렇게 투자 설명회를 합니다. 투자 설명회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론은 달러 사라는 거였어요. 달러 사라. 근데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렇게 달러가 치솟았던 적이 없었던 환경을 갖고 있던 우리나라였는데 이 시점에서 달러 사라고 하면 고객들이 달러를 살까요? 안 사죠. 그런데도 뭐 유아인이 좋아서 혹은 뭐 그냥 얘기 들어보니까 뭐 밑져야 본전인 것 같아서 투자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때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은 900원에서 1000원 정도였어요. 얼마 정도 올랐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이 장 마감에는 1964원, 그다음에 장 중에는 무려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오른 거예요? 1,000원을 갖고 있다가 1,000원이 오른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까 1억을 맡겼어요. 10원 오르면 얼마? 한 차익? 100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10억 맡기면 1,000만 원이죠. 100원 오르면 1,000만 원? 1억. 아까 얼마 올랐다고요? 1,000원 올랐잖아요. 1억 갖고 있었으면 1억. 10억 갖고 있었으면 10억. 100억 갖고 있었으면 100억.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세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유아인은 그때 당시에 1억을 투자를 모집했을까요? 10억을 모집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물론 가상의 인물이긴 하지만 투자를 받았다면 이 정도는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100억이라는 실제 그때 당시에 이 달러를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달러를 팔아서 그 많은 환차익을 가지고 뭘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강남의 음마 아파트를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죠. 역사적으로 우리는 두 번의 정도의 기회를 가졌어요. 97년도, 98년도, 그 다음에 2008년도. 이때 말씀드린 대로 원달러 환율, 저 때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게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2008년도는 미국발 금융위기인데 왜 원달러 환율은 올라갔을까요? 자기네들이 금융위기 벌려놓고 근데 원달러의 가치는 달러의 가치가 더 높아진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약해요. 수출 주도형 국가다 보니까 이 외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거기까지 너무 깊이 설명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찌됐건 금융위기가 오면 원달러 환율은 오른다라는 공식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2008년도에 1,573원 정도의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번의 시기 때 꼭 두 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계속 위기만을 겪어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맨날 위기만 헤쳐나가는 인생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굉장히 기회도 잘 잡고 여태까지 부자가 많이 됐는데 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매번 위기만 헤쳐나가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금융위기가 오면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든 국제적으로 위기가 발생하던 간에 위기가 오면은 그런 기회를 가져갈 수 있어요. 향후에 그런 위기는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올 것 같으세요?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올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책을 많이 읽지는 않는데 앞으로 5년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최현식 박사가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왜냐면 제가 얘기하면 안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예전에 2030 대담한 미래라는 책도 쓰셨고 이 사람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슈 미중 무역 전쟁을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이에요. 3, 4년 전에.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올해 초에 이 책을 초판을 냈어요. 앞으로 5년 안에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 저는 이걸 가지고 아예 교환을 만든 적도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인데 저한테는 지금이 2019년이잖아요. 그죠? 이 책 저자에 의하면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책 저자에 의하면 2019년 말에 금융위기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안 믿겨지시죠? 이제 뭐 11월 오늘 말일인지 월급 타는 날인데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반문을 해볼까요? 우리 98년도 때 IMF 터지기 전날 오전에 아셨어요? 몰랐죠. 네. 2008년도 리먼 사태 터졌을 때 미국 시민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성명 발표하라고 해서 발표하면 지금까지도 몰랐잖아요. 즉 금융위기는 언제 오든 예고는 없어요. 한 번에 터집니다. 네. 그게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래 봤던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터졌을 때 그 이후의 삶은 여러분들이 또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위기만 겪다가 끝나잖아요. 그죠? 그럼 그랬을 때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렇게 기회를 누군가는 계속 잡고 있어요. 두 번의 시그널을 줬고 이제 곧 다가올 위기에 대한 시그널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위기가 온다는 걸 알면 그 기회를 잡아봐야죠. 그럼 그 기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아서 가져갔던 사람들은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갔어요. 근데 그 변화는 다 달러를 통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끝날 때까지 이런 얘기만 할 거예요. 달러 사라. 그래서 여러분들 달러 살라고 열심히 얘기해 놨더니 고객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렇게 달러가 좋아? 그러면은 왜 프루덴셜에서 가입하냐? 은행 가서 사면 되지. 그렇잖아요. 은행 가서 사지 왜 프루덴셜에서 달러를 사요? 그러면 은행이랑 제가 이 상품을 가입했을 때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이나 이 상품을 가입하나 둘 다 똑같이 달러를 사는 거기 때문에 둘 다 환차익은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후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고객님이 생각하셨을 때 더 좋다고 판단하는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은행은 돈을 맡기면 뭘 주냐면 이자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최근에 또 심지어 한국은행에서 1.5에서 1.25로 기준금리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1에서 2% 정도의 이자소득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이 상품은요, 이자라는 게 없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 상품이 얼마나 골 때리냐면 이거 나중에 열심히 듣고 오늘 열심히 드셨잖아요. 열심히 팔고 싶어도 저희 거 로그인 하셔가지고 요거 관련된 동영상 20분짜리를 보셔야 판매가 가능해요. 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네. 어찌됐건 그 동영상을 보셔야 판매가 되시고 근데 저희는 이자를 주지 않는 대신에 투자를 하는데요. 은행은 고객의 돈을 받아서 직접 투자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투자를 어디에다 하냐면 미국 장기 회사 채권에다 투자를 합니다. 미국 장기 회사 채권에다. 그래서 연평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냐면 약 5% 정도의 꾸준한 수익률이 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고객은 바로 태클을 걸어요. 근데 안 나면 어떡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변액을 안 파시는 거잖아요. 못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 파는 거지. 그죠? 그러면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수익률 안 나도 상관없어. 수익률 계속 마이너스 돼도 상관없습니다. 거치하면 은행은 이자 주지만 이 상품은 거치하면요. 연봉이 5%로 계속 지급률을 쌓아드려요. 연봉이 5% 이자 준다라는 거예요? 이자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이자라는 개념은 없어요. 지급률을 계속 쌓아드린다는 거예요. 지급률이 뭐예요? 뒤에 나와요. 네, 뒤에 나옵니다. 하도 대답을 안 해서 제가 혼자 독백 형태로 이제 많이 교육을 합니다. 네, 네.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네. 뭐 대답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냥 저는 제가 할 거 딱 하고 나갑니다. 네. 자, 그래서 거치하면 연봉이 5%로 지급률을 계속 올려드려요. 하여튼 뭔가 올라가는 건 좋은 거예요. 그죠? 내가 받는 금액이 높아지는 거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은행은 지급을 언제까지 하냐면은 원리금이 다 소진되면 끝나요. 원금과 이자를 다 소진하면 더 이상 드리는 게 없죠. 그쵸? 그런데 이제 이 상품은 언제까지 지급을 하냐면 평생 동안 지급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평생 동안 뭐 1,000원, 2,000원씩 평생 지급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평생 동안 우리가 처음에 딱 약속한 그 금액을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드려요. 확정적으로.
되게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이 상품에. 평생 동안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거치하면은 연봉이 5%로 계속 지급률이 늘어난다는 게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고 뭐 부자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싫어하는 세금. 은행은 다 종합소득세나 금융소득세에 다 포함이 되지만 이 상품은 향후에 과세 이연 효과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내가 은행에다가 똑같이 달러를 산다고 하면 이자 조금 받고요. 원리금 소진되면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모든 세금에 다 포함이 되는 거. 그리고 이 상품은 이자라는 건 없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말고 잘 나가는 나라 있는 거 아시는 분 있으면 미국 말고 잘 나가는 나라 있을까요? 미국 말고 잘 나가는 나라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근데 거기다가 미국 장기에서 채권에다 저희가 투자를 해드리고 그래서 연평균 5%째 꾸준한 수익률이 난다. 설령 안 난다고 하더라도 연봉률 5%로 계속 지급률은 올라갑니다. 상관없이. 투자 수익률 상관없이. 그리고 평생 동안 확정적으로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나쁘지 않죠? 은행 가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왜 은행만 가냐라고 생각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행만 가지 않고 이 상품을 했던 사람들의 제가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상품이 2017년 7월 달에 일시납이 처음 나왔어요. 그 다음에 19년도 9월 달에 월납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월납에 대한 사례는 없죠. 그죠? 일시납의 사례는 지금부터 한 100장 정도 돼요.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제가 몇 개만 추려왔고요. 혹시 A 플러스 에셋이라는 지위 아시죠? 얘네가 2019년 8월 이전에 30억에서 40억 정도 팔았어요. 네, 일시납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얘네들은 30억에서 40억을 이미 팔고 있었고요. 이후에 얼마 파는지 아세요? 100억에서 150억 팝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특별할까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삼성생명의 40대 이상의 여성 조직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엄청난 판매 스킬이 있어서 이걸 100억, 150억씩 매달 팔까요? 월납은 제가 지난달 기준으로 205건 정도 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월납까지 합치면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이 시점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부터 나옵니다. 원래 우리가 이 가입 설계서상에 보시면은 일시납 기준으로 18차월에서 24차월 돼야 원금 된다라고 나와요. 100%. 근데 막상 가입을 해놨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9개월 만에 114%. 투자 수익률 19%. 2018년 11월 2일에 가입해서 1140원일 때 들어갔는데 8월 29일 날 1200원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올해 8월 달에 1200원대를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10원당 100만 원이라 그랬죠? 67원 올랐으니까 얼마예요? 670만 원. 86,000불 넣어놨는데 86,000불이 불어나갖고 99,000불이 된 거예요. 99,000불에서 86,000불 빼면 내가 차익이 생긴 거죠? 12,000불이 더 생긴 거예요. 그거를 원화를 곱하니까 1,400만 원. 환차익과 투자 수익을 합치면 2,100만 원. 9개월 만에 고객님들한테 2천만 원의 환차익과 투자 수익을 가져다 주면 은행에 1억 넣어놓고 20년 동안 해줄 수 있는 거를 9개월 만에 해드렸어요. 그럼 고객은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것만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례 볼까요? 50만 달러. 이건 굉장히 크죠? 50만 달러면 5억 6천 정도 됩니다. 1150원 때 들어가서 60원 딱 올랐어요. 3,200만 원 환차익. 근데 중요한 건 4개월 만에 적립률이 106%예요. 투자 수익이 10%. 네. 채권 수익은 4,100만 원. 합치면 7,400만 원. 네. 5억 넣어놓고 고객한테 7,400만 원 주면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게 될까요?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네. 이런 거 보고 어떤 걸 느끼시겠나요? 아, 되게 좋겠다, 저 사람은. 그죠? 맨날 남 잘 되는 것만 보고 남 잘 되는 것만 이렇게 뭐 작품 감상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혜택을 좀 누려보시라고. 사실 예전부터 빨리 여기를 교육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 일정이 계속 미뤄졌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경험. 여러분들 지금도 의심하실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경험에 대한 차이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팔다가 이렇게 된 거는 왜 이 시점이야 하필, 그죠? 이렇게 확 올랐잖아요. 고객들이 더 막 가입하려고 해요. 고객들이.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내가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실제 리더스 사례입니다. 리더스의 뭐 지방에 있는 지사장님이 하도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나도 옛날에 가입해 놓은 거 있는데, 그 심지어 올해 2월 달이에요. 2월 달에 가입해 놓고 요때 11월 19일이면 언제인지 아세요? 그렇죠? 요때 딱 보니까 105%, 10%, 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3만 달러, 이 최소 금액입니다. 최소 금액. 3천만 원 넣어놨는데 300만 원 붙었어요. 나쁘지 않죠? 제가 마지막에 맨날 얘기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상품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저축성으로 해서 내가 이거보다 돈 더 많이 불릴 수 있는 거 있으면은 가져오시면 제가 그걸로 가입시켜 드릴게요. 예. 참고로 저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코드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계속 저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딱 하나입니다. 달러 사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달러를 사라는 얘기인데, 요 달러를 은행 가서 사지 마시고 요걸로 사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프루덴셜에서 이제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인가받은 이름이에요.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이라는 게 한국 명칭이고요. 미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에 똑같은 상품이 있어요. USD PDI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USD는 미국 달러에 대한 약자죠. USP 달러. PDI에 대한 약자는 Prudential Defined Income. Defined는 확정된이라는 형용사예요. 확정된 인컴은 뭐냐? 소득이에요. 확정된 소득을 언제까지? 평생 동안 드리는데, 이 상품 뭐냐면 변액이에요. 변액인데도 확정된 소득을 평생 동안 드립니다. 고객이 제일 싫어하는 변액인데 수익이 안 나더라도 확정적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그죠? 심지어 여기에 환차익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을 좀 보면, 일시납의 경우에는 40세부터 75세까지, 그 다음에 월납의 경우에는 40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40세부터라는 거죠. 30세는 안 돼요? 참고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 가입 나이를 낮출 거예요. 몇 세까지? 15세까지 낮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지급률이 있어요. 나이대별로 지급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지급률이 대폭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게 그 높은 지급률을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12월 요 마지막 11월 마지막 한 주. 그래서 일시납은 3만 달러, 월납은 10년 납 기준으로 300달러, 7년 납은 400, 5년 납은 500달러가 최소 금액이에요. 절대로 5년 납을 하지 마세요. 수당이 너무 안 돼요. 첫 이미지가 이렇게 안 좋으면 안 돼요. 그죠? 5년 납을 하셨는데 프루덴셜 좋다고 해서 했는데 수당이 안 좋으면 그냥 프루덴셜이 싫어져요. 그러니까 최소한 7년 납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요걸 만약에 10년 납을 100을 드린다고 하면 7년 납은 거기에 80%를 드리고요. 5년 납은 50%도 못 드려요. 40 몇 %를 드립니다. 그러면 프루덴셜 그렇게 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막 5년 납 했는데 수당이 무슨 이렇게 나오냐. 다시는 안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5년 납은 하지 마세요. 7년 납, 10년 납 정도는 하셔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리더스 제가 이제 8월 말부터 어떻게 공교롭게 맡게 돼서 지금 9월, 10월 하고 있는데 다행히 업적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전에 완전 누가 개차반 만들어 놨다가 제가 지금 한 3천까지 올려놨는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여기 맡고 나서 리더스가 기존에 6개월 선지급이었는데 제가 요걸 12개월로 바꿔놨어요. 제가 바꾼 건 아니에요. 임원들이랑 다 협의해서 리더스 본사랑 협의해서 6개월에서 12개월로 선지급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계약하시면 2월에 1년치 한꺼번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유연하게 자금을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10년 납, 7년 납, 5년 납
5년 납은 잊어버리시고 10년 납, 7년 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일시납부터 그러면 아까 지급률 계속 얘기했는데 도대체 지급률이 뭐냐? 각각의 나이대별로 프루덴셜이 정해놓은 지급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50세 기준으로 보면 4.21%예요. 4.21. 자, 그러면 1억을 내가 고객이 맡겨놓으면 4.21%로 50세에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얼마 받는 거예요? 421만 원 받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를 언제까지? 그쵸, 평생 동안 받는 거예요. 되게 심플해요. 뭐 10년 확정, 20년 확정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그냥 무조건 받으면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중간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중간에 돌아가시면 원금 또는 해지환급금 중에 더 큰 금액을 드립니다. 자, 만약에 1억을 냈는데 내가 한 2천 받고 죽었어요. 그죠? 그럼 내 입장에서 얼마 남은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8천이 남았죠. 근데 해지환급금 열어봤는데 8천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얼마 드린다고요? 8천 원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고 왔는데 해지환급금 열어봤는데 뭐 9천 돼 있어. 그럼 얼마 드리는 거예요? 9천 드리는 거예요. 즉 사망 시에는 원금은 보장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50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4.21%를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60세에 가입했다 그러면 4.61로 받는 거예요. 65세에 가입했다 4.81로 받는 거예요. 근데 요게 내년 1월부터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다 결정 났어요. 요게 몇 퍼센트 빠지냐면 마이너스 0.5가 빠져요. 그래서 3.7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확보해 놓는 게 낫겠죠? 이렇게 확보하려면 올해 안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확정된 소득으로 평생 받는 거에 초점을 맞추신 분들은 올해 안에 가입하시는 게 향후에 고객님들한테 굉장히 좋은 상품을 제안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속 이제 장기예서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가 투자하면서 거치하는 동안에 연봉이 5%로 계속 늘려드려요. 근데 제가 연봉이 5%는 이자인가요? 이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자가 아닌데 도대체 연봉이 5%를 그럼 어떻게 해준다는 거냐? 자, 그러면 연봉이 5%를 하기 전에 5%를 해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연봉리를 일단 빼버리고 일단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4.21%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5%를 더하는 거예요. 여기가 100이라고 놓고 여기다가 5%를 더한다고 막 어렵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수식을 해봤는데 4.1에다가 0.05면 이게 0.05가 5%예요. 50%는 0.5겠죠? 100%는 1.0이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무시해서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아니 가끔 막 0.5%면 0.5 아니에요? 막 이러시길래 제가 이제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생기게 제가 먼저 차단하는 거예요. 네. 0.05가 5%입니다. 네. 요게 100이니까 거기 그만할게요. 네. 4.21에서 0.05를 요 값을 여기다가 더하면 4.4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1세가 되면 4.21로 원래 50세에 드리려고 했는데 51세가 되면 5%를 해서 4.4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회가 4.42니까 51세 얼마 받는 거예요? 442만 원을 받는 거예요. 자, 5%를 이렇게 했더니 단리의 경우에는 4.21에다 하면 되겠죠. 단리는 계속 여기다가 똑같은. 근데 복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곱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4.42에다가 5% 한 걸 더하니까 4.64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쭉쭉 늘어나겠죠. 그럼 55세가 되면 5.3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50세에 이제 가입을 하면 4.21에 넣었는데 5년 거치하니까 5.3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년 거치하면은 6.84, 15년 거치하면 무려 8.73%. 즉, 내가 50세에 가입해서 65세에 받게 되면 8.73%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얼마를 813만 원을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작지 않죠? 네. 심지어 저희 아버님이 49년생이신데 아직도 일을 하세요. 70세가 넘으셨는데. 그러면 70세부터 받는다고 하면 저는 이제 향후에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70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나라가 갖춰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70세부터 받으면 11.14입니다. 11.14. 얼마예요? 그러면 1114만 원이에요.
이렇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주는 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일시납이고, 월납은 50세 기준으로 하나만 볼게요. 3.7입니다. 왜 아까 일시납은 4.21인데 왜 월납은 3.7일까? 되게 심플해요. 1억을 한꺼번에 낸 사람과 10년을 쪼개내는 사람, 혜택을 누굴 더 많이 줘야 돼요? 한 번에 낸 사람. 한 번에 냈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10년을 쪼개서 내니까 3.7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장기세 채권에 꾸준히 투자하는 동안에 아까 일시납은 납입 기간이 없잖아요. 거치 기간밖에 없잖아요. 납입 한 번에 다 했으니까. 근데 요거는 납입 기간이 있죠. 납입 기간 안에도 저희가 연봉이 5% 해드립니다. 요게 또 하나의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연금을 가입하시면은 납입이 완료되고 나서도 의무 거치 기간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무 거치 기간. 5년에서 7년. 조기연금 개시 있던데요? 그거 만약에 활용하시면 그때 당시 해지연금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주식시장에 무너졌을 때는 내 원금을 손실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 거치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만 내가 최소한의 금액 혹은 플러스 알파에 그걸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일반적으로 의무 거치 기간 5년에서 7년 있지만 저희는 의무 거치 기간 필요 없이 이때 당시에 바로 즉시 평생 확정. 그때 당시에 이 10년 완납했을 때 시점에 그 지급률로 평생 동안 확정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거치하면은 계속 연봉이 5%로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10년 납 기준으로 한번 봤더니 50세 3.7인데 10년을 완납했어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4.78%의 지급률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아까 연봉이 5%로 계속 일시납은 막 확 올라가는 것 같던데 이거는 왜 이렇게 1%, 10년을 냈는데도 이렇게 1.08%밖에 안 올라갔네요?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계속 제가 독백으로 얘기하니까 되게 불쌍한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제가 혼자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요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자 주는 방식, 은행에서 이자 주는 방식으로 연봉이 5%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은행에서 12개월 이자 준다고 하면 2% 이자 준다고 했을 때 첫 달에는 12분의 12 드리죠. 두 번째 달에는 12분의 12. 요거 아시잖아요. 그죠? 요런 원리로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납입하는 동안에는 좀 더뎌요. 그런데 납입 완료하고 나서 딱 5년밖에 거치 안 했는데 6.10이 됩니다. 그죠? 즉 완납 이후에 더 이상 납입 안 하고 그다음 거치하는 기간에는 확실히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50세 완납 이후에 65세가 되면 5년 거치하게 되면 6.1, 70세가 되면은 7.78. 그래서 가능하면 돈이 있으시면 일시납으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없더라도 월납으로 하셔서 이런 높은 지급률을 확보받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그 10년 납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럼 다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요 완납한 이후에 4.78이라는 지급률을 돈 주고 사는 거다. 그 다음에 65세가 되는 시점에서는 6.10이라는 그 지급률을 내가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고객이 또 뭐라고 물어볼 수 있냐면 어떻게 지금 하나도 그렇고 DGB도 그렇고 뭐 단위 5%, 단위 4%밖에 안 해주는데 프루덴셜은 어떻게 연봉이 5%로 그렇게 높은 지급률을 제공해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니, 프루덴셜은 어떻게 이렇게 연봉이 5%로 높게 이렇게 지급률을 막 쌓아줘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땅히 딱히 드릴 게 없는데 제가 이따가 자, 제가 이따가 뭐 확정되지 않은 얘기를 제가 이 공수표 던지는 걸 잘 못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너무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뭐 이렇게 뻥카 칠 수도 있잖아요. 뻥카를 못 쳐요. 네. 차 한 잔 타드릴게요. 높은 지급률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 되게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투자 노하우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뭐라 그럴 수 있냐면요. 야, 그러면 뭐 다른 데는 뭐 투자 노하우가 없냐? 뭐 프루덴셜만 있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냐면 네, 그럼 돼요. 다른 데는 투자 노하우가 없어요. 네, 농담 같죠? 진담이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보험회사라는 건요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입니다. 즉 자기네들 자산운용사,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보지 않은 데이터 값은 믿지 않아요.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제 향후에 어떤 상품들이 나오나 달러 종신은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달러 연금은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만큼 업계에서 높은 지급률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아까 얘기했죠? 이제 0.5%씩 줄이기로 했다고요. 진짜로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좋은 상품 뭐 있어요? 옛날에 기억 속에 여러분들. 예전에 삼성생명은 7.5% 확정이율 뭐 해주는 거 있었죠? 그거 가입해 주신 분 계세요? 다 해제했는데 뭐, 그죠? 삼성생명 FC들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그거 다 깨고 다녔어요. 자기네들이 가입시켜놓고. 그죠? 이제 요 상품이 그런 상품이 될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높은 지급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먼 미래, 제가 먼 미래다냐 2년, 3년 뒤에면 야 옛날에 이런 상품이 있었어 프루덴셜에? 이렇게 높은 지급률을 확정적으로 준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이게 그런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프루덴셜은 어떤 노하우가 있냐면 굉장히 오랜 시간의 투자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저희가 연평균 5.5% 아까 꾸준한 수익률이 난다 그랬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냐면 1993년부터. 참고로 우리나라에 변액이 처음 들어온 게 2001년. 변액 종신이 처음 들어왔고요. 2003년도에 매트라이프에 실버 플랜 VUL이라는 상품이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변액은 2000년대 초중반에 우리가 처음 나왔고요. 프루덴셜은 그보다 한참 전에 93년도에 이미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5%의 꾸준한 수익률을 냈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93년부터 2019년을 관통하는 이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2008년 리먼 사태가 있었어요. 그죠? 2008년 리먼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다우지수가 15,000포인트. 지금 참고로 다우지수 몇 포인트냐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지금 28,000포인트를 뚫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몇 포인트예요? 2,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죠. 크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2,000포인트에서 계속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죠. 작년 말 11월 기준으로 2,5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한번 쫙 떨어졌죠. 그 1,900포인트까지 떨어져 다시 2,000포인트 왔다 갔다. 2,100포인트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어떻게 벗어나는지 아세요? 경제적 통일을 이루면 3,000포인트까지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크게 보시면 돼요. 계속 이 정도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향후에 너무 안타깝지만 발전 가능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93년부터 요때 다우지수가 15,000포인트에서 7,00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즉 주식을 내가 만약에 뭐 애플을 샀건 뭘 샀건 간에 주식으로 했으면 마이너스 50% 정도 됐겠죠.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이상 더 떨어질 수 있었던 부분을 우리는 이때 몇 퍼센트 수익을 냈냐면 마이너스 났는데 마이너스 2%. 역사적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 대공황과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그때가 가장 미국 역사상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예요. 근데 1930년대에는 미국 경제공황 때는 그때 뭐 주식시장도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었지만 2008년도는 미국의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터진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 상품은 마이너스 2% 수익률로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고객이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수익이 안 나면 어떡해? 뭐 주식시장 무너지면 어떡해? 주식시장 무너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리 떨어졌을 때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저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해서 연봉 몇 퍼센트를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드린 거예요. 그런 투자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너무 감사하게도 수익률이 너무 좋아요. 말도 안 될 정도로. 15%, 17%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계속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 경험을 해보라.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 맨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반드시 경험해봐서 뭘 하라? 달러 사라는 얘기예요. 네, 달러 사라. 네. 근데 달러 사라는 얘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에 나와요. 한국경제신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달러 사라. 통했다. 근데 특히나 그냥 달러 사는 게 아니라 달러 채권에 투자를 했을 때 훨씬 더 투자 수익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돈 다 어디 갔냐? 금이나 다 달러로 옮겨지고 있고 그리고 올 한 해 6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48억 달러. 얼마예요? 5조가 넘습니다. 5조 5천억 정도. 그거 5조 5천억을
내가 돈을 맡기고 48억 달러의 달러 자산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6월 한 달 동안에만. 그리고 1월부터 6월 동안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중 거주자 외화 예금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거주 외화 예금.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딱 반기 동안에만 들어온 그 원화, 그래서 달러로 바꾼 게 703억 달러. 얼마예요? 80조 정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회는 곧 옵니다. 기회는 곧 와요. 그 기회를 이번에 또 날려버릴 거냐, 잡을 거냐, 여러분들의 선택이 달려있어요. 오늘 처음 만났고 영 찜찜하면은 그냥 은행 가서 달러라도 좀 사세요. 영 찜찜하면. 그래서 이렇게 외화 예금 돼 있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 여태까지 제가 무슨 얘기했던 거예요? 계속? 여태까지 무슨 얘기했나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달러 사란 얘기예요. 네, 달러 사란 얘기. 근데 은행 가서 사지 말고 왜 이거 사라? 미국 장기사채권 투자해 주잖아요. 아니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말고 지금 잘 나가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어디가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다 힘듭니다. 가끔 이제 누가 중국이요 하는데 중국도 요즘 쉽지가 않아요. 지금 홍콩이랑 범죄인 인도 송환법 때문에 계속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경제 성장률 10%대의 중국이 아닙니다. 지금 6, 7%까지 떨어졌고요. 심지어 향후에 중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지금 중국도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에요. 그래서 중국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잘 나가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거기다가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설령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아까 평생 확정적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연봉이 5%로 계속 쌓아드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이유가 사실 유동성 때문에 그래요. 유동성 때문에. 이거 내가 돈 넣어놓으면 못 빼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행은 예금 깨면 100% 다 찰 수 있죠. 이 상품은 몇 %까지 중도인출 되냐면요. 100% 다 됩니다. 중도인출이. 심지어 더 충격적인 거는 이게 만약에 4.21% 받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받기 시작하면 중도인출이 보통은 되나요? 안 되나요? 일반적으로. 받기 시작하면 안 되죠. 저희는 받기 시작하기 전에가 70%고요. 받고 나면 100% 할 수 있어요. 중도인출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프루덴셜이 미쳤나? 프루덴셜은 왜 받기 전에는 70% 중도인출 할 수 있게 해놓고 받고 나서는 100% 중도인출 할 수 있게 해놨을까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유는 제가 요거 뒤에 가입설계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교육은 다 끝나는데 가입설계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왜 가입설계서까지 얘기를 자꾸 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딱 교육을 듣잖아요. 교육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혹시라도 느끼셨다면 그 기억력은 언제까지 가냐면 여기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까먹어요. 뭐 뒤돌아 여기 문 나가면서 까먹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까먹는다니까요. 너무 당연합니다. 저는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조금이라도 더 앞당기기 위해서 저는 습관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뭐 아무것도 안 갖고 오시면 핸드폰 좋잖아요. 스마트폰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메모장에다가 내가 누굴 만나면 좋을지 이름이라도 하나씩만, 한두 사람 이름이라도 이렇게 쳐놓으세요. 근데 그 사람 아무도 생각이 안 난다. 난 지금 머릿속이 텅 비어 있다. 난 지금 이따가 또 손해보험 설계해서 지금 나가야 되고 막 정신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라도 한번 여러분들 나이가 아직 40이 안 됐구나. 그죠? 그럼 여러분들 부모님 거라도 설계를 한 번씩. 그래서 꼭 가상 설계를 해놓으시고 옆에다가 하나 놔두세요. 그래야 이 기억력의 끈을 이게 잡아줍니다. 여러분들 기억력을 믿지 마세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행복한 겁니다. 자꾸 까먹는 게 원래 행복한 거예요. 기억을 많이 해봐야 좋을 게 없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자, 가입설계서 제가 이제 돌아가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참고로 프루덴셜은 너무 좋아서 설계 매니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하셔야 돼요. 네, 전화하시면 제가 유선상으로는 도와드려요. 제가 바쁘면 부지점장이 도와드리고. 자, 가입설계서 2페이지를 딱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자, 되게 오래된 예시죠? 2017년 11월. 50세 여기 나이가 나오고요. 10만 달러. 아까 50세니까 4.21이죠? 소수 둘째 자리는 지금 절삭해서 이렇게 안 나온 거고, 10만 달러에 4.2하니까
4,200달러, 그죠? 다 달러로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가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멘붕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얼마지? 이게 얼마야, 원화로 하면? 여러분들부터 벌써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뭘. 그래서 여기 벌써 나와버렸네. 여기다가 1달러당 얼마인지를 꼭 써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판매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로 판매하시려면 이렇게 하고 나가셔야 돼요. 자, 1달러당 얼마인지 써놓으면 이 10만 달러에다가 요걸 곱하면 원화가 나오겠죠? 1억 97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곱하면. 그리고 10만 달러에서 요거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200달러. 그럼 4,200달러에서 요거를 곱하면은 매년 얼마 받는지가 나오겠죠. 그럼 460만 원. 그러면 요게 매년이니까 매월로 바꾸면 1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38만. 그래서 화면을 쭉 올려보면은 자,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0만 원 50세 월로 하면 38만 원 정도 받는데 15년을 거치합니다. 15년 거치하는 동안에 노후소득 인상률이 연봉이 5%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얼마가 되냐? 8.73%가 되는 거예요. 50세에서 15년 후면 몇 살인 거예요? 50세에서 15년 후면 65세죠. 그 65라는 숫자를 반드시 여기다 이렇게 써주세요. 왜냐면 고객은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게 싫은데 고객은 좋아하겠어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쫙 흘러내려오게. 그래서 여기 65라고 써주시고요. 요 8,731달러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내가 원금 있죠. 아까 얼마나 해서 10만 달러나 했죠. 10만 달러에다가 8.73을 곱한 게 요건 거예요. 그러면 요 금액, 요 달러에다가 아까 원화를 곱하면 나오겠죠. 957만 원. 그리고 요걸 12로 나누면 79만 3천 원. 자, 아까 50세 460만 원이었는데 15년 거치하니까 950만 원. 얼핏 봐도 2배는 넘었죠. 15년 거치했을 때 이렇게 2배 이상의 높은 지급률을 평생 동안 확정적으로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 게 요거예요. 요건 2019년 10월 달. 아까 1,097원이었죠? 지금 1,179원입니다. 지금 되게 높은데 그러면 나중에 좀 떨어지면 가입하면 어떨까요? 안 와요. 안 와. 그 시절 다 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요 1,200원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마치 우리가 98년도 2000년대 초반에 1,900원 900원, 700원, 900원, 1,000원대였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1,200원 시대가 도래하게 됐어요. 이제 곧 이렇게 다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 그냥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육성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 자도도 신문 자료 보고 전문가들이 얘기한 거 추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179원. 아까 말씀드렸죠. 85,000달러. 1억 24만 원 정도 되고 49세 기준으로 4.16인데 85,000에서 요거 곱하니까 35,036달러인데 요거를 원화를 곱하니까 417만 원. 그래서 16년 후에 65세가 되면 몇 퍼센트냐면 9.0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10만 원. 자, 이렇게 끝내지 말고요. 여기 이렇게 꼭 써주세요. 그럼 자, 65세부터 910만 원씩 받는 거잖아요. 10년을 꼬박 받으니까 9,100만 원 받았죠. 10년 받으니까. 자, 아까 이분 얼마 냈어요? 1억 냈죠? 1억 냈어요. 그러면 75세가 9,100이면 77세가 되면 이미 다 원금은 다 돌려받았죠. 그럼 77세 이후부터 받는 건 얼마예요? 공짜죠. 공짜. 그죠? 이제 오래 살기만 하면 돼요. 85세까지 살면 1억 8천, 95세 2억 7천, 105세 3억 6천. 이제 웃기죠? 105세? 아유, 무슨 105세야. 80이면 죽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여러분들, 고객들도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장례식장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장례식장. 다들 너무 젊으셔갖고 아직 장례식장 아직 안 가보셨죠? 예. 최근에 몇 살 정도 많이들 돌아가실까요? 90세 정도 전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하필 또 제가 찍었는데 최근에 장례식장 가봐서 들었어요. 몇 세니까 70세래. 패스. 네. 꼭 도움한다는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90세. 그리고 참고로 제가 그런 얘기 하기 싫어가지고 계리사들, 이 아주 냉혈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보험사에는. 네, 계리사들. 그죠? 얘네들이 굉장히 냉혈한이에요. 요 이전에 인간은 120살까지 살기로 돼 있어요. 네. 실제 통계 자료에 보면. 그럼 지금 몇 살까지 사는지 아세요? 요때 경험생활 바뀐 거 아시죠? 이때 2019년 4월 달에 그때 그래서 3월 달에 많이 파셨잖아요. 경험생활 바뀌는 이슈로. 그죠? 요때 이제부터 몇 살
안 믿겨지시죠? 예,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예. 지금 현재 아까 90세 많이 돌아가셨다가 했는데 그분 몇 년생이실까요? 1920년대, 30년대생이에요. 6.25 전쟁통도 겪고 지금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오래 살 거예요. 그렇게 오래 안 산다고 하시지만 그렇게 오래 안 살면서 왜 아침마다 이렇게 녹즙 챙겨 드시고 왜 이렇게 산을 가세요? 네. 왜 이렇게 산을 가? 왜 이렇게 그렇게 빨리 죽을 거면 산에 가지 말아야죠. 네.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오래 산다. 그리고 제가 제일 그 클로징 멘트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준비 안 하셔도 된다. 근데 혹시 자녀가 있으시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준비 안 하면 나중에 자녀한테 손 벌리고 싶냐? 자녀한테 손 벌리는 삶을 살고 싶냐? 그렇게 손 벌리고 살고 싶지 않으시면은 지금 조금이라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만약에 제가 아까 50세 보여드렸고 65세 두 개 보여드렸는데 고객이 잠깐만 그러면 내가 조금 더 거치하면 얼마 받아? 라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노후소득 보증금액 예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가입서기서에 안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마지막에 저희 청약 단계까지 가면은 그 가입서기에 뽑는 그 마지막 카테고리 중에 노후소득 보증금액 예시 한 장짜리 뽑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출력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50세 4.21, 65세 8.73 기억나시죠? 그럼 70세 11.14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의 매 년마다 내가 나이를 들면 몇 살 때 얼마씩 받는 그때 게시하면 얼마 받는지 혹시라도 또 착각하실까 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받다가 또 70세가 되면 이렇게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한번 게시하면 그걸로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그걸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이거 이제 마지막 계속 마지막에 하는데 진짜 마지막입니다. 야, 아까 2페이지 하나랑 3페이지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지? 변액 상품 가지고 나가시면서 나 마이너스 수익률로 설명해 본 적 있다. 마이너스 수익률로. 다 찢어 버리시죠? 네. 아마 고객은 마이너스 수익률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다 감추고 가거나 안 가져가거나 그 페이지는 빨리 넘어가요. 네. 혹시라도 거기 이게 내가 넘길 때 거기라도 혹시라도 빨리 안 넘길까 봐 막 노심초사하시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장을 빼놓고 2.5부터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 상품은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이너스 수익률을 설명하세요. 2.5, 3.7을 다 버려버리시고요. 이걸로 설명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7,465달러씩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65세부터. 쭉 받습니다. 계속 받죠? 그래서 언제 원금이 다 소진되냐면 72세가 되면 이미 내가 낸 돈은 다 사라졌어요. 뭐 한 7년 받았는데 이미 내 돈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계속 드리죠. 언제까지? 이 페이지 끝날 때까지. 그죠? 페이지가 110살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네. 어차피 여기까지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다 80살까지 산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까지 만약에 사시면 이렇게까지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표를 좀 보면 해지환급금 및 노후소득 인출금액 누계. 그러니까 내가 받는 금액과 해지환급금률이 이제 같이 합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처음엔 줄어들죠? 똑같이. 왜냐면 받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때부터 받잖아요. 이때부터 받으니까 좀 더디게 줄어들어요. 그죠? 더디게. 그러다가 여기까지가 딱 이제 줄어드는 타이밍.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쭉 내려가서 100세를 보니까 몇 프로예요? 305%. 이거 지금 몇 퍼센트 수익률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수익률인데 305%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줄 수 있는 상품이 있어요? 없잖아요. 변액이잖아요, 이거. 심지어. 공시율 뭐 최저 보증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뒤에 또 많은데 이거 다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조금 상품이 궁금하시거나 하시면 제가 명함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명함이라는 건 서로 상호 받고 주고받는 거니까 명함을 받고 싶으시면 불편하시더라도 명함을 꼭 가져오셔서 나 명함이 없다. 그러면 쪽지에다가 전화번호라도 써서 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에 자료 혹시 받고 싶으시면은 제가 드릴 테니까 이메일 주소 그래서 명함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 적힌
안 적혀 있으면 이메일 주소 적으셔갖고 저한테 갖다 주시면은 제가 드릴 거고 질문 사항은 개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